자, 이번 시간에는 가끔 제게 그 가처분 선고기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종종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님, 가처분 선고기일 잡혔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 제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그거 선고기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집합건물 분쟁 이런 실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합건물 분쟁은 대부분이 가처분부터 시작합니다. 가처분 절차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리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회계정보 열람등사 가처분, 임시관리인 선임 가처분, 그리고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등등등 이런 가처분 절차들을 저에게 의뢰하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처분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런 가처분 절차에서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서 변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론 절차가 없고 신문 절차라는 게 열려요. 조금 절차가 다르거든요. 이런 신문 절차라는 게 열려서 이런 신문기를 열게 됩니다. 이게 재판에서의 변론 절차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 재판 절차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런 일반적 재판 절차에서는 서로 주장 공방이 주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변론 절차라고 하거든요. 원고와 피고가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처분 절차는 변론 절차라고 하지 않고 신문 절차라고 합니다. 신문. 이게 뭐냐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말을 주로 법원이 묻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신문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는 재판장, 이런 법원은 지켜보는 심판의 역할이고 이런 가처분 절차는 재판장, 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절차예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가처분 절차는 신문 절차라고 한다. 그래서 신문기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기를 열게 되면 보통은 당일 끝나요. 당일 끝나고 어떤 선고기일, 결정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14일이나 3주, 길게는 한 달, 이 정도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장하거나 증거자료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하세요. 이런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런 증거자료 제출 기간을 보통 부여하거든요. 2주나 3주, 길게는 한 달, 이렇게 부여하는데 이렇게 부여하는 날짜의 마감일을 선고기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고기일 잡혔다. 이날 선고하는 거 아니냐? 결정 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혼동하지 않으시게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자,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보세요. 가처분에 대한 근거는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사집행법 가처분이 있고요. 이게 300조에 있어요. 300조. 암기하기 쉽죠. 300조에 가처분이라는 게 있고 이 가처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가처분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것만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요거는요. 가압류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을 보전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즉 보전, 뭔가 딱 묶는 거예요. 이 긴급하게 묶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가처분이나 가압류로 해결하는데 가압류 보실게요. 가압류.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76조에 있어요. 이 가압류는요. 보세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 돈이에요.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금전과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라는 것이에요. 미리 압류, 이 가가 미리 잠정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미리 압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압류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가압류 또는 부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팔아버려서 돈 줄 자력이 없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부동산을 묶어놓는 겁니다. 뭘로요? 가압류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가압류 보셨어요? 즉,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대가 뭐냐? 가처분이에요. 그럼 가처분은 뭐겠습니까? 금전 채권이 아닌 것, 비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가처분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금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게 아닌 비금전 채권을 어떻게 묶기 위해서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건 권리니까 금전이나 금전과 유사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권리를 잃게 되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거의 대표 주제가 뭐냐? 304조에 나와요. 304조에 이 바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즉 300조 2항에 그게 있어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우리 관리인 지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잖아요. 관리인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지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미리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즉 아직 관리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우린 총회를 열었어. 총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 총회의 당구당을 본안 판결로 따져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미리 어쨌든 됐기 때문에 관리인 지위는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관리인도 아닌 사람이 관리 행사하고 있어요.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관리인이 아니야. 당신을 관리인을 뽑아준 그 총회가 본안 판결로서 무효가 되기 전까지 당신 관리 행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다 관리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관리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이런 가처분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임시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나 관리단 회장이나 이런 지위를 정하는 그런 가처분, 그게 바로 민사집행법 300조 그리고 304조에 나오는 가처분입니다. 특히나 우리 집합건물 실무에서는 304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해요. 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가처분 재판에서 변론기일 또는 채무가 참석할 수 있는 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변론기일 안 열어요. 신문기일을 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론기일은 당사자, 원고, 피고가 서로 싸우는 것, 변론하면서 싸우는 걸 말하는 것이고, 신문기일은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민사집행법은 이렇게 가처분에 대해서 규정은 하고 있지만 가처분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민사집행법이거든요. 집행법 쭉 내려가면 300조까지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내려왔어요. 300조부터 쭉 나오면 가처분의 목적부터 가처분 절차, 그 다음에 관할법원,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가처분 방법 등이 있는데요. 가처분 취소 등등이 있는데 결론은 여기에 가처분 절차의 어떤 종결 또는 선고,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이런 마감일, 그래서 법원이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신문기를 열어서 신문을 했잖아요. 궁금한 거 질문을 했고 답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그 기간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법원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임시지위를 인정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결정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선고기를 지정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통은 거의 99.9%는 이런 가처분 절차에 대한 결정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이외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런 가처분을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집합건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처분입니다. 임시지위, 예컨대 관리인 지위 등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안 판결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처분은 신문기일을 열고요. 신문을 종결합니다. 보통은 당일 종결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두 길 정도 더 연기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에서는요. 상대방이 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추인총회를 열고자 법원에 기일을 달라고 했고 법원이 이것 때문에 신문기일을 한 차례 더 부여하고 또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신문기일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 마감되면 신문 종결을 하죠. 신문 종결한 다음에 이후에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합니다.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거나 추가 주장하시오 라고 하는 기간을 부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을 선고기일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은 선고기일이 아닙니다. 가처분 결과는 불시에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성숙되면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판결이라 표현하지 않고요. 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직무를 정지하라 또는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 또는 인도하는 가처분도 있잖아요. 인도하라 이런 결정을 법원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돌아와서 가처분은 선고기일이 없어요. 가처분은 신문 종결 이후에 증거자료 제출 기간이 있고 그 증거자료 제출 기간이 지나면 불시에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선고기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